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17일 주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은 어떻게 뭐 특별하게 보내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제가 그 단톡방에다 사진은 이제 하나 올렸는데, 여기 부산 해운대는 사람이 늘 많습니다. 네, 늘 많고 차도 많아요. 코로나가 무색할 정도로 많습니다. 보복 소비라는 것은 우리 예상치를 좀 뛰어넘었죠. 네, 안녕하세요. 결론은 코로나가 우리가 볼 때 이게 영원히 갈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과연 영원히 갈 것인가? 그럴 수가 없죠. 결국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잡혔을 때, 잡히기 전에 이미 미래에 대한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언택트 시장 관련된 네이버, 카카오와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이렇게 치고 간다는 것은 신고가가 나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미래의 가치에 대한 어떤 미래 선반영을 하는 거예요. 양정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겸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주식은 누구보다 먼저 사고 누구보다 가장 늦게 파는 거다. 설령 그러니까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회사가 좋다면 여기서 사는 거예요. 네, 사고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하나 봅시다. 제가 다음 주 토요일 이제 23일이에요. 저 남북 경협주 특강을 하니까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23일입니다. 네. 23일이에요. 이거 잠깐 광고는 10초 딱 하겠습니다. 10초. 자, 10초만 저에게 시간을 준다면, 네, 이 특강입니다. 네, 다음 주 23일 5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수강료 88만원. 생방송 시청 못하신 분들은 제가 특강을 다 메일로 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들어오셔라. 라스트 마지막 올해 이런 테마주 특강 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셔서 자산 증식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하자면, 네, 카톡 문자 주세요. 신청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보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영역을 해야 되겠죠. 그럼 주식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좋은 기업 찾는 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돈에 대한 이해, 회사 펀더멘탈에 대한 그런 투자, 즉 이 모든 것을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금융 교육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무엇일까요? 자연을 막을 수 없죠. 즉 주식시장의 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힘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 떨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즉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가 1400이 갈지 1300이 갈지 1200이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코스피가 1300을 가든 1200을 가든 1000포인트를 깨든 그건 변동성이죠. 우리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보면은 결국 코스피는 지수로 놓고 보자면 3000, 4000, 5000, 6000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10,000 이상도 갈 수도 있죠.
네. 충분하죠. 10,000포인트를 왜 못 갑니까? 이게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죠. 시간이 지나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지수만 놓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지수라는 것은, 이 지수라는 건 있잖아요. 모든 종목을 종합주가 지수를 평균으로 나눈 수치죠. 코스피의 지수는 여긴데 방금 봤던 한국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신고가입니다. 이미 여기를 넘어간다는 거죠. 네. 지수는 현재 2위치인데 한국사이버결제나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정고점을 뛰어넘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수를 보기 전에 좋은 기업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을 봐야 돼요.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을 봐야 된다. 지수는 이 정도 떨어졌다가 이 정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지수는 여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가 이 정도 올라가죠. 그러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정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정도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네,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목을 봐야 됩니다. 좋은 기업. 나는 이 기업의 대표와 오너와 동업하고 싶다. 나는 이 오너와 오랫동안 같이 함께하고 싶다. 나는 이 기업의 오너가 되고 싶다. 오너십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길게 투자하는 겁니다. 자, 5년에서 10년 이상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5년 투자하고 10년 투자를 생각을 했는데, 5년, 10년, 20년 이렇게 투자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그 가격대로 올라오면 10,000원에 샀는데 내가 10만원에 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 1, 2년 사이에 10만원이 가요. 놀랍게도 갑니다. 6개월 만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대형 종목들이, 어떤 삼성전자 같은 그런 큰 종목들이 1년 만에 막 10배 가기는 힘들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가끔 주식시장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시장입니다. 지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거의 약 2배가 올라갔거든요. 지난 2년간 2배가 올라갔고요. 최알드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5년 동안은, 그렇죠, 자, 3배가 올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3배가 올라가요. 5년 동안 3배가 올라갔어요. 이 제일 무거운 주식이, 시가총액이 1위고 가장 무거울 것 같은 그 주식이 실제로 무거웠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이버도, 자, 월봉상에서 그냥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1년 동안에 2배 올라갔습니다. 자, 2배까지 올라갔어요. 최근 1년 사이에. 이제 1년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2배가 갔어요. 자, 카카오 볼까요? 최근 1년 사이에, 그렇죠, 2배가 넘어갔습니다. 한 120%, 13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최근 1년 동안에. 그 어떤 종목보다, 심지어 그 어떤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보다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개인들이 실제로 골랐던 그 종목들보다 압도적으로 올라갔어요. 편견을 버리셔야 된다. 한 주당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주당 가격이 100만원이든 한 주당 100만원이든 10만원짜리든 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가 비싼 게 아닙니다. 그 회사 가치가 비싼가,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그 가치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회사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더 좋아진다면 한 주당 100만원 10만원 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200만원 300만원 가는데 10만원짜리가 20만원 30만원 가는데 50만원 더 가고 100만원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해내 가지고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투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투자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했는데 오래 걸릴다. 야, 3년, 야, 1년이 언제 가냐? 2년이 언제 가? 3년이 언제 가? 5년이 언제 가? 근데 3년, 5년 금방입니다. 3년에서 5년은 금방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그걸 못 참은 거예요. 우리가 마시멜로 그 실험도 다들 들어봤죠? 어린애들이 마시멜로를 놔두고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10살짜리 아이들이 5시간 동안 밥을 안 주고 이제 6시간째 각각의 실험을 합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배가 고프죠, 아이들이. 그리고 빵을 하나를 줘요. 주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빵을 안 먹고 1시간만 기다리면 2개 줄게. 그냥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그냥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참아요. 막 머리를 막 쥐어짜고 발을 동동 구르고 일부러 이렇게 안 보고 1시간 참아가지고 2개를 받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나중에 20년 뒤에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올까요? 훗날 20년, 30년 뒤에 딱 봤을 때 그때 당시 참았던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와 플러스 부자가 돼 있습니다. 한 명도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은 놀랍게도 가난해져 있어요. 이게 성향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보다 앞선 것은 인간의 본능을 거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단타를 치고 단기 매매를 하고 하는 건 사실 정상입니다. 단타를 치는 사람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정신병자죠. 처음에 주식을 하는데 단기로 하는 거니까, 단기 투자, 단기 매매를 하는 거니까, 마켓 타이밍. 한 달 투자, 뭐 오늘 사고 오늘 팔고, 오늘 사고 사가지고 며칠 뒤에 팔고, 이런 거는 도박이잖아요. 카지노장이고. 근데 누구나 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사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철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철학적인 좀 내용이지만, 인간이 원시인부터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을 하는데 무리지어서 사냥을 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 사냥 잡았던 그 동물들을 그 자리에서 다 먹느냐? 대부분 먹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똑똑한 원시인이 그랬을 겁니다. 다수에 있는 원시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은 언제 어디든 한 명은 있어요. 다 멍청하진 않습니다. 그 한 명이 우리 이거 다 먹지 말고 조금만 먹어서 소식해서 창고에 놔두자. 그리고 올해 겨울에 추우니까 사냥이 잘 안 되니까 그때 대비해서 먹자. 다른 사람들이 그 원시인을 죽입니다. 그 똑똑한 원시인을 죽여요. 왜? 당장 배고프니까. 뭔 소리냐? 우리에겐 미래는 없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네가 뭔데? 죽여버려요. 다수가요. 다수가 소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원시인부터 그 똑똑한 DNA가 전파가 안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10,000년 전, 20,000년 전. 그 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자연스럽게 그 DNA가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과학적으로 밝혀지기는 힘든 거지만 어떤 철학적으로 이쪽 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항상 똑똑하고 소수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받았어요. 죽임을 당한다거나. 공산당에서 자유를 외치면 죽임을 당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공산당이 어떻게 부유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중국이 개방을 하고 경제 자유를 외치고 하니까 저렇게 부유한 강국이 됐잖아요. 북한은 안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꼬라박는 거죠. 이집트는 안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유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되지만 베트남도 세계를 이끌어 나갈 그런 혁신적인 기업이 안 나오잖아요. 이처럼 똑똑한 소수의 집단은 항상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게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을 때 그 다수의 멍청한 원시인들이 우리 DNA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를 치는 게 멀리 내다보지 않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나 소나타 탈 거를 벤틀리 타고 롤스로이스 타고 아파트 5억짜리 살 것을 20년 뒤에는 50억짜리 살 수 있는데 100억도 벌 수 있고 그러는데 1000억도 벌 수도 있고요. 월급쟁이가.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 본능을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거슬려 가야 됩니다. 즉 괴짜가 돼야 돼요. 관종이 돼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역발상이라는 거죠.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본능을 뒤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머리로는 하는데 마음이 안 되고 마음이 되려고 하는데 액션이 안 나가는 거예요. 손이 나갑니다. 사야 될 호가창을 보고 거래량 터지고 있는 종목들 계속 보고 있으면 안 사야 되는데 그걸 사버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손절 쳐버리고 손절매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일에 손 안 잡히고 멍 때리고 1년, 2년, 3년, 10년 동안 페인으로 지나고 빚까지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왜 개인들이 왜 돈을 못 버는가? 당연한 겁니다. 그 본능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 본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금융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주식시장이 어떠한 가치로 가는 것인가. 즉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올라갔어요. 자 카카오 올라가는 거 보시죠? 겸손히 그럽니다. 자 보셨죠? 그러면은 제가 자랑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근데 카카오가 제가 여기서 추천했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겸손님, 야 겸손아, 뭐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겸손님이야? 야 겸손아, 네 말대로 카카오 10만원 주고 샀는데 5만원 떨어지더라. 자 이거 어떻게 언제 올라가?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야 그런 얘기는 아주 뭐 5살짜리도 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게 맞아요. 기다리란 말이 그게 맞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건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연한 것을 안 해요. 왜?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아 올해 코로나 터졌는데 가게도 안 되는데 야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야 회사에서 어떻게 야 나 실업 급여 받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기 투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패턴이다. 결국 우리가 물론 매도를 했지만 메디아나 이렇게 가는 거 보세요. 내가 이래서 끝장을 보려고 해 사실. 우리 뭐 75% 먹었으면 됐어. 수익 75% 먹었으면 됐다고. 물론 안 팔았으면 100% 돌파했겠지. 그렇죠. 120%뭐 수익을 먹었겠지. 130%. 아직까지 안 팔았다면. 75%라는 그 경이적인 수익률은 요즘 은행의 이자가 기준금리는 0.75, 은행 이자는 1%, 사실상 제로금리, 0이잖아 0. 근데 75% 수익은 75년짜리입니다.
과거 90년대에는 80년대, 90년대 뭐 은행 이자가 20%, 25%, 뭐 90년대 15% 했잖아요. 10%에서 15%. 은행에다가 넣어주면은 알아서 돌아갔습니다. 1년에 10에서 15% 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시대가 완전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 저는 이 제로금리라는 말을 방송을 저는 5년 전에서부터 이미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은 제로금리로 갈 것이다. 제가 카페에다가도 겸손투자클럽 그 카페에다가도 글을 올렸어요. 제로금리 간다. 결국은 제로금리 갈 것이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사실상 선진국이라고 보셔도 돼요. 나라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신흥국으로 들어가지만. 일본은 사실상 선진국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방송에서. 이처럼 우리들은 가치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가치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이 가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격과 가격의 가치. 가격과 회사의 그 가격의 가치. 회사의 가치와 주당 가격의 가치. PBR과 퍼의 가치. 상대적으로 놓고 보자면. 재무제표를 무조건 잘 본다고 해서 수익은 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안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재무제표만 안다고 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이 주식시장은 이해 심리도가 인간의 심리와 욕심과 탐욕과 좌절과 슬픔과 분노가 같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거다. 이 변동성에 우리는 휩쓸리지 않는다. 자, 그럼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의 가치보다 다음의 가치가 나왔을 경우. 자, 오늘의 회사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경우. 자, 오늘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경우. 2021년보다 2022년이 더 좋을 경우. 내년 더 좋고 내후년은 더 좋고 내 3년 뒤에는 더 좋고 5년 뒤에는 더 좋아지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지금 그 가치가 저평가죠. PBR이 얼마고 퍼가 얼마고 이건 그 다음 문제고 옵션일 뿐이고. 즉 그 기업의 가치는 뭘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 이 회사가 앞으로 지금보다 5년 뒤에 더 큰 회사가 되어 있을지 지금보다 10년 뒤가 더 큰 회사가 되어 있을지 그거를 통찰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즉 산업 공부도 해야 되고요. 시대가 또 빠르죠. 과거에 어떤 제조업이 이렇게 올라갔다면 지금은 완전 언택트입니다. 카카오가 지점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은행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밀리죠. 제가 은행주 안 된다 그랬죠. 보험주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은행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로금리니까. 확장성이 안 되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권에 진출을 해버렸는데 카카오뱅크 계좌수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네이버도 금융에 진출하잖아요. 은행의 입지는 좁아집니다. 사람들이 국민은행이나 신한지주나 기업은행이라든지 NH농협이라든지 이쪽을 많이 이용은 하겠죠. 기존에는. 앞으로는 카카오페이로 그냥 송금하죠. 카카오페이로 송금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선물을 뭐 계좌이체라든지 어떤 선물 직접 해가지고 택배를 보냈는데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선물하기로 그냥 바로 쏴버립니다. 3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그냥 바로 쏴버려요. 뭐 한우가 됐든 스타벅스 기프트 콘이 됐든 그냥 선물하기 바로 그냥 몇 초 만에 끝납니다. 전 국민이 그걸 이용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대, 30대, 40대까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를 이용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면 이젠 앞으로는 50대, 60대, 70대까지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사용해가지고 실적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5, 6, 70대 이분들이
이 층들이 그 언택트 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돌려서 얘기하면 지금의 40대가 50대가 되고 지금의 30대가 결국 50대도 되는데 우리 같은 세대나 3, 40대 같은 이런 세대들이 5, 60대 됐을 때 어떻게 한다? 기존의 것에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계속 갈 수밖에 없지.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런 네이버, 카카오를 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잖아, 네이버. 그러니까 우리 파밍님이 그러잖아. 에라 모르겠다, 네이버나 사자 그러잖아. 그쵸? 파밍님 네이버 그러잖아. 우리 파밍님이 통찰력이 좋아. 경선이 계속 네이버 얘기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경선님 저는 모르겠어요, 네이버 그냥 사버리잖아 이런 데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돼서 수익이지. 그럼 앞으로 1년 뒤, 자 2년 뒤에는, 3년 뒤에는, 5년 뒤에는 2025년 딱 됐습니다. 자 파밍님 보셨죠? 네이버 들고 있는 사람들 1번 하면은 자신있게 1번 팍 누르지. 나는 우리 시청자들이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을 통해서 올바른 투자자가 되어 정말 자산 증식을 크게 이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4년 전, 5년 전에 했다면 저 정신병자 소리 들었어요. 좀 미친놈이라 그랬습니다. 주식에 정답은 없다라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안티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5년) 전에 안티가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주식은 누구보다도 오래 기다려야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한국 시장 그게 맞지 않는다,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미국 시장만 된다, 한국 시장은 안 맞아. 지수를 보니까 그런 겁니다. 통찰력이 없어서 그래요. 기업을 바라보는, 지수만 보니까 기업을 바라보는 그 펀더멘탈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 못하고 자본주의조차도 이해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날 5년 뒤 딱 됐습니다. 2015년 방송한 것과 2020년 딱 방송하는 거, 2019년도 마찬가지 방송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청자들 쫙 올라와 있잖아. 2015년도 당시에 자 안티가 거의 그래서 절반까지는 아닌데 한 진짜 심할 때는 한 30% 정도 이렇게 30-40% 됐거든요. 안티들이. 그 와중에 저를 믿고 자본주의를 믿고 이해하고 하신 분들은 오늘날 자산 증식이 확 됐죠. 원금의 7배 찍었죠. 원금의 7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지수가 이렇게 가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든,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든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든 여기를 이탈하든 아니면 여기까지 떨어지든 여기까지 떨어지든 여러분들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 역시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right now, 지금 당장 사라.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당장 사세요. 여기서 샀습니다. 자,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죠? 어차피 여기 갔는데. 좋은 거죠. 더 사면 되죠. 마켓타임은 필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네이버 카페에 글들 많이 올려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해서 주식 사는 게 잘못된 이유, 왜 대출하지 말라고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썼습니다. 대출 이자를 장기간 감당하지 못하며 빚을 낸 돈은 빚을 낸 돈, 빚이 아니라 빚을 낸 돈은 겁먹은 돈이다. 겁먹은 돈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누굴 이기느냐? 외국인 기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의 적은 외국인 기관 세력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예요, 나.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다. 내 자신. 여러분들 적은 외국인 기관이 아닙니다. 주포 세력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그냥 기다렸다면, 내가 조금 더 기다렸다면, 내가 한 달만 참았다면, 내가 세 달만 참았다면, 내가 6개월만 참았다면, 1년, 2년, 3년만 참았다면, 5년, 10년만 참았다면 오늘날 인생 다르게 살았을 텐데, 내가 그동안 1억, 2억, 3억 까먹은 돈 그거 그대로 있었을 텐데, 하다못해 삼성전자로만 묶여 있었어도 지금 두 다리 뻗고 잘 쓸 수 있었을 텐데. 인정해야 돼요. 단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누가? 내가? 우리 시청자들이?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알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다음날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번 달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6월 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북한 미사일 언제 쏠지 자 맞출 수 있는 사람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태풍 언제 온다? 초강력 태풍 제2의 매미급 모릅니다. 그냥 뭐 언젠간 오겠지. 그렇죠. 언젠간 오죠. 그것만 계속 대비할까? 그동안 다 올라갔는데. 이게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봅시다. 삼성전자를 예를 많이 듭니다. 왜? 교과서니까. 주식의 교과서. 삼성전자를 자 20년 전에 여기서 산 사람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 태풍이 어마어마한 이 금융위기 사건이 터졌을 때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고민할까요? 고민 안 하죠. 물론 여기서 사도 뭐 큰 손해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더라도 큰 손해가 아닙니다. 왜? 자본주의를 이해했으니까.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어차피 이렇게 가는데, 이게 바로 우상향,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 초보자뿐만 아니라 주식 경력이 5년 전후이신 분들이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무엇이냐, 빨리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로 돼요. 빨리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은, 주식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참 역설적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내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 장기 투자를 해야 돼. 그렇죠. 단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거지 되고 싶고 가난해지려고 노력하고 싶고 진짜 가난해지려면 단타 단기 매매를 해야 돼요. 빠르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내가 증권회사 얘기 한번 해야 되겠네. 증권회사. 자, 증권이라고 보겠습니다. 증권. 자, 이 증권. 그림판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좋네. 자, 증권. 남북경협주 특강 많이들 신청하셔야 됩니다. 우리 쌈스님처럼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간보지 마시고.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남북경협주가 내가 지금 10년째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10년째. 자, 이겁니다. 네, 신청 많이 하세요. 카톡 문자로 신청 받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신청 받아요. 24시간 연락 주시면 전화 사무장이 답변을 드릴 겁니다. 단타 단기 매매 하는 것은 결국 깡통으로 가는 100% 길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냈어요. 구석기 시대부터, 원신부터
오늘날까지 역사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주식이라는 거 없었죠. 제가 철학적인 DNA를 가지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DNA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단타를 치고 단기 매매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나 그 인간의 본성을 뒤집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단타를 치고 단기 매매를 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우리가 좋아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아니죠. 증권회사들이 좋아하죠. 중간 수수료 다 먹습니다. 마치 우리 개인들의 등줄기에 빨대를 꼽아가지고 피를 빨아먹어요. 우리는 빨대를 꼽힌지도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증권회사들은 배불러 먹어요.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 단타 치시는 분들, 자, 등줄기에 다 빨대 하나씩 꼽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본인이 빨대를 꼽혀 있는지 모릅니다. 꼽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봐봐. 수수료 세금이 얼마인지 다 꼽고 있어. 개인들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각종 증권회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하는 순간 그들은 피를 빨아먹어요. 피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의 피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눈물이 그쪽으로 가는 거야. 무섭지 않아? 나도 모르게 말라 죽는 거지. 개구리처럼. 그 개구리처럼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는 그 개구리처럼 뜨거운지 모르고 있다가 결국 죽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증권회사들이 왜 실전투자 대회를 열까요? 진짜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제가 보험회사도 얘기했죠. 보험 들지 말라고. 당장 해약해라. 암 걸리면 주식 팔고 사면 돼. 아니, 주식 팔고 치료하면 돼. 그래봐야 3천만 원, 5천만 원이거든. 어차피 보장 내역 여러분 다 뽑아봐. 많이 받아봐야 5천만 원이야. 많이 받아봐야. 그게 30년 전. 지금의 5천만 원 30년 전. 30년 후 생각해봐. 지금의 5천만 원이 30년 후에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아무튼 증권회사로 가겠습니다. 증권회사에 나를 참 싫어할 거야. 왜 이들이 실전투자 대회를 해가지고 1등 상금 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걸고, 그리고 뭐 거래를 얼마치 하면은 뭐 또 경품 릴레이도 하잖아요. TV도 주고 에어컨 한 명, TV 몇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기 몇 명 이렇게 주잖아. 그렇죠? 왜 이걸 할까? 실전투자 대회 왜 할까? 거기서 1등 해. 3,000%, 4,000%, 5,000%, 6,000%. 그렇지! 잦은 매매로 인한 수수료 장사. 내 저 대답을 기다렸어, 여러분들. 나는 저 대답을 나는 기다렸다고요. 저게 바로 금융교육의 정답이에요. 우리 이천님 오래됐잖아. 한 4년 됐잖아, 4년. 그렇죠? 한 4년차, 5년차 됐죠? 자, 증권 수익률 대회 이번 1등이 4,000%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4,000% 내가지고 딱 1등 먹었어요. 40배라고 막 그러잖아. 40배. 뭐 모의투자든 실전투자든 40배. 와, 40배라고? 역시 단타가 최고구나. 기회비용도 뭐 삼성전자에 물려 있을 바에는 기회비용 다 날라가는데 막 여기저기 막 올라가는데, 진단키트 막 올라가고 막 뭐 올라가는데, 야, 난 멍청하게 삼성전자 들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막 하잖아요. 자, 그럼 증권회사에서, 자, 봤지?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자, 모 증권회사들이 그럽니다. 자, 봤지? 1등 상금 1,000만원 가져갔어. 2,000만원 가져갔어. 자, 너희들도 해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투자 수익률 1등, 2등, 3등 3번을 하든 3관왕을 하든 5관왕을 하든 10관왕을 하든 그런 사람들이 부자냐? 깡통차입니다. 거짓이야. 있다면 거짓이라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개인들이, 너희들 봤지? 아니 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게 신청해가지고 하는데 50만 명, 100만 명이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뭐 하나 뽀록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말로 반 몰빵 30% 비중 확 실어가지고 뭐 아니면 더 터졌어. 막 시젠처럼 막 터졌단 말이야. 겸손 추천주가 막 이렇게 600% 터진 것처럼 막 이렇게 터진 거야. 그리고 그거 팔고 또 딴 거 사는데 또 막 300% 500% 터지고 그럼 얼마야 벌써 막 3000% 터지는 거지. 복리로 막 며칠 안 돼서. 자, 당신들도 해봐. 자, 고객님들 보셨죠? 단타가 정답입니다. 암묵적으로 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따라서 하죠. 수수료 다 까먹고 원금은 원금대로 작살나고 수익률은 수익률대로 복리로 아래쪽으로 흘러가고 피눈물 흘리면서 증권회사들은 잦은 수수료 매매로 걔들은 다 챙겨갑니다. 카지노죠. 결국 딜러와의 싸움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 한 명도 성공을 못했으니까. 주식 역사상 400년 역사상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1600년대 증권시장이 열리고 난 뒤에 오늘날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제시 리버모 마지막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한 명도 못해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걸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누가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빨리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을 해야 돼. 그럼 내가 가치 투자. 자, 5년, 10년 주식을 모아가. 이번 달에도 사고, 다음 달에도 사고, 그 다음 달에도 사고, 월급 받으면 사네. 자영업 하신 분들 한 달 정산해가지고 현금 남은 거 사네. 자, 산다.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살짝 패스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달에 또 사. 그래도 살 수 있어야 돼. 차까지 팔고 사야 돼. 보험 해지하고 해야 돼. 이렇게. 네, 반가워요. 자, 이렇게 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납니다. 계좌가 변화가 보입니다. 5년이 됩니다. 계좌가 내 자산 증식이 그동안 매입 금액이 확 늘어납니다. 10년이 됐습니다. 한번 쫙 올라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내 라이프 삶이 완전 바뀌는 거죠. 30년이 됐습니다. 넘사벽.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믿고 거르는 방송은 어떤 방송입니까? 주식 방송에서 믿고 거르는 방송은요. 자, 이번 달 떨어진다. 5월은 베어마켓이다. 외치는 사람. 자, 다음 달 조심해라. 자, 이번 7월 달까지는 관망해야 된다. 자, 아래는 1800이다. 자, 이제 1800 온다. 1700 온다. 1600 온다. 자, 1400 쌍바닥 찍으러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자,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차트로 얘기하는 사람. 믿고 걸려라. 믿고 거르세요. 그런 방송들이 있다면 믿고 거르시라고. 여기는 외국인 기관과 싸우는 게 아니다. 싸운다는 거, 고래 잡는 법, 외국인 기관과의 싸움이다. 그런 방송이 있으면 믿고 거르세요. 오케이? 즉, 어떤 방송을 봐야 되느냐? 아니, 내 방송을 보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송을 봐야 돼요? 금융교육, 장기 투자하는 방송, 가치 투자하는 방송, 그런 방송을 챙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자, 다같이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아직까지도 특강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거시기 한 거죠. 남북 경협 테마주는 그럼 무엇이냐? 그것도 장기 투자예요. 그것도 가치 투자입니다. 왜? 오늘의 남한 북한과의 가치보다 나는 1년 뒤, 3년 뒤, 5년 뒤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걸 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앞으로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는 뭐 지금 상황에서 나쁠 것도 없다고 봐. 얘네들 뭐 핵실험에도 뭐 증시 악재가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날 핵실험하면 그날 한번 출렁하는 거지 그냥. 내가 남북경협 마지막 기회예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내가 제발 부탁이래. 마지막이야. 내가 작년도 했지. 이번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라니까. 미친. 나 또 혈압 오르네. 핏대 세우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생방송 시청 못해도 메일로 다 드리니까 메일 주소만 남겨주세요. 제가 다 드립니다. 특강 끝나고 일괄적으로 다 쏴요. 못 들으신 분들. 바로 특강 끝나고 그 종목 사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추천주 3개 나가는데 바로 그냥 특강 끝나고 바로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아니 그 다음날이 아니지. 토요일날 하니까 그 다음 월요일날 딱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풀배팅이야. 그냥 뭘 재고 있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지.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반드시 녹화방송 보시고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돈 500만원으로 50억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500억도 벌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미친 얘기 아닙니다. 진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100억대 자산가들이 레버리지 이용한다고 치다가 신용매매 하다가 신용 쓰다가 어떻게 돼요? 반대매매 해가지고 그냥 복리로 나가 떨어졌죠. 어떻게 됐어? 깡통 차는 거지. 진짜 많이 털렸어요. 정말로. 진짜 개 박살 났다고요. 이번 장에서. 이번 코로나 터지고 미중 무역전쟁 이어서 코로나가 연타로 터져가지고 미중 무역전쟁 여기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올라가고 이제는 회복이 되려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여기서 갑자기 변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버리니까 다 아작난 거예요. 박살 났습니다. 사람들 완전 개박살 났어요. 자, 단타 단기 매매 하는 사람들 바닥 드러났죠. 바닥 드러났잖아. 그 사람들은 1년도 안 걸려요. 바닥 드러나는데. 길어봐야 2년입니다. 제가 주식한 지 18년 넘었거든요. 그렇게 오래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제가 18년이 넘었어요. (2002년도) 1월달에 시작했으니까. 결국 누가 더 빨리 인정하고 이해하고 가치 투자하느냐. 지금 5, 60대가 그러잖아요. 네이버 10년 전 차트 보고 내 지인이 그러더라고. 네이버 10년 전 네이버 딱 차트 보고 와 이거 10년 전에 샀었어야 돼. 그런다니까요. 이거 10배 올라갔다고. 10년 전에 샀었어야 된다고. 지금 50대 60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청자들이 20대부터 많게는 70대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나이에 상관없이 앞으로 10년 동안만 잘 하면 돼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문제인 게 뭐냐면 난 당신들이 애가 둘이고 애가 셋이고 힘들다는 거 알아. 나도. 내가 애가 없지만 안다고. 그 심정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좀 그 막 장난치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 데는 장난치더라도 다른 데도 장난치지 마. 인생 진지하게 해야지. 게임할 때는 장난쳐도 되지. 노래방에서 막 이런 거 볼링 치면서 당구 치면서 장난쳐도 돼. 주식 자기 그 포트폴리오 자기 인생이 걸린 건데 어떻게 인생을 장난을 쳐. 장난을 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 50대 60대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충분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잘하시면 돼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10년 동안만 잘하면 그 이후에 그냥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노후 준비는 노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인생 돌아봐봐요. 50대 이상이신 분들 인생 뒤 돌아봐.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잘 나갔을 때 한창 정점에 섰을 때 누구나 정성기는 있습니다. 정점에 딱 섰을 때 그때 정점에 섰을 때 이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점에 서기 전부터 이걸 내가 알았다면 겸손 같은 방송을 그때 또 알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져 있을 거죠. 그러나 이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하다. 즉 앞으로의 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조바심 내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마라. 과거의 나 파괴시켜라. 내가 50대 60대인데 자산가가 못했다. 내가 자본가가 안 됐다.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과거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 용기가 필요해요. 원칙과 고집은 다른 겁니다. 고집을 가끔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맞아 하시는 분들 내가 묻고 싶습니다. 자, 팩트 들어갑니다. 사이다 들어가. 당신 부자요? 돈으로부터 자유? 아니잖아.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를 낮춰야 돼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인생 선배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나이가 50대 60대 이상 먹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어요. 근데 내가 번 돈은 별로 없는 거야. 자, 어떻게 복귀를 내가 왜 그런 많은 돈을 못 벌었을까? 자, 자본주의에서 열심히 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가장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돈을 벌어요? 그 건설 현장에 노가다 일본 말인데 그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죠. 플러스 그보다 돈 더 많이 받는 사람들, 뱃일 하는 사람들 막 태평양 나가가지고 바다 나가가지고 막 거기 막 5일 50일 막 6달 막 참치 잡이하고 뭐 잡이 오징어 막 잡고 문어 잡고 뭐 광어 잡고 뭐 잡고 막 우럭 잡고 뭐 그런 사람들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죠. 왜?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왜 그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못 벌었죠?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열심히만 아니라 잘해야 됩니다. 그 잘하는 거 주식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잘 그냥 열심히 차트 본다고 되지가 않아요. 잘 무엇을? 기업의 펀더멘탈을 잘 보고 이 기업에 나는 오너가 되고 싶다. 오너십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 회사의 대표와 나는 이 회사 대표를 보니까 정말 같이 하고 싶네. 아마존에 제프 베조스가 있습니다. 와, 난 이 사람과 같이 진짜 동업하고 싶다. 그럼 아마존 주식을 사는 거예요. 사고 보니까 미국 주식이라는 거지. 미국 주식 할까요? 한국 주식 할까요? 베트남 주식 할까요? 어디 할까요?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으면 내가 스타벅스 좋아하는 회사가 있으면 스타벅스 커피를 마셔. 코로나가 터졌는데 사람들은 과연 커피를 마실까 안 마실까? 그럼 코로나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 1등 기업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럼 스타벅스 주식을 샀네? 스타벅스가 좋으니까? 사고 보니까 미국 주식이야. 내가 포르쉐를 좋아해. 자동차 포르쉐를 좋아합니다. 포르쉐 주식을 샀어. 사고 보니까 독일이야. 예를 들어 내가 샤넬을 좋아해. 루이비통 좋아해. 그런 걸 샀어. 사고 보니까 어디야? 프랑스라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다면 나는 화웨이가 좋아. 예를 들어 화웨이가 좋다. 예를 들어 그럼 화웨이 주식을 사고 보니까 중국 주식이야. 나는 삼성전자가 좋아. 사고 보니까 한국 주식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미국 주식 몇 프로, 어디 몇 프로. 그건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은 높은 거죠. 글로벌 투자 자산에 비해서 이제 퍼센트를 이렇게 나누고 하니까 투자 자산을 이제 글로벌로 이제 나누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수준은 확 올라왔는데 딱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보지 말고 물론 그 나라의 제도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있죠. 어떤 환 차익도 있을 거고 환 차익에 의해서 시세가 이렇게 또 팔았는데 뭐 세금 관련된 것도 있고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장기술이에요. 장기술이다. 결국 그 주식이 2배도 가고 3배도 가고 5배도 가고 10배도 가고 100배도 갈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펀더멘탈을 보는 거죠. 세금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20% 떼버리면 되지. 예를 들어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자금이 쏠린 것을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지금 쏠려 있잖아요. 다 쏠려 있어요, 대부분. 개인들의 전체 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저는 좋게 보지 않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은. 근데 그 와중에서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것은 뭐 사업적으로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 거고, 주식을 투자하지 않아도 사업이 꽉 크게 돼가지고 확장돼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난 주식 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멍청한 거죠. 자기 회사가 상장은 안 됐지만 자기 회사 사실상 상장이 된 거잖아요. A 가게, B 회사, C 회사 이런 식으로 상장은 안 됐지만 본인이 대표고 본인의 직원을 거느리고 제품을 판 거죠. 서비스를 한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전체적인 클래스로 볼 때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이 정확하고 가장 빠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10억, 20억, 30억짜리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대출을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누구나 그렇게 해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금력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주식은 한 주도 살 수 있고 10주도 살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어요. 단장 10,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의 유동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만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봐. 저 아파트는 그러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그동안 몇 배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 단면만 놓고 볼 때는 삼성전자는 1000배 올라갔어. 자, 이제 얘기해봐. 부동산은 그러니까 5천만원짜리가 10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수십 년 기다려가지고 막 30년 이상 기다려가지고 막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재건축 대상이니까. 그런데 주식은 5천만원이 보세요, 50억이 됩니다. 그 50억이 500억이 되고요, 500억이 5천억도 되고요, 5천억이 5조가 됩니다. 그게 바로 복리예요. 아파트는 복리가 붙어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50억짜리가 100억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 기간이 길죠. 굉장히 깁니다. 주식은 50억짜리 100억 되는 거 1년도 안 걸릴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10배, 20배, 30배, 100배도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수익률에서는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분기 이자를 줍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는 배당을 끊임없이 줍니다. 그리고 배당을 높입니다. 근데 두산은 배당을 끊었죠. 1분기에 끊었습니다. 이게 좋은 회사와 좋지 않은 회사. 이 겸손은 두산이라는 회사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2015년도에도 보세요. 자, 여기서 샀습니다. 수익 나봐야 이겁니다. 자, 이거예요. 자, 꼬라박습니다. 꼬라박습니다. 심지어 배당도 안 준대요. 1분기에. 적자 났다고. 이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 이것 배당만 보고 믿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주가는 반의 반토막이 났는데, 그동안 배당 받는 것만 하더라도, 그거 까더라도 반토막 났는데, 두산, 동양, 효성, 한진, STS 제가 좋아하지 않는 그룹들이죠. 좋아하는 그룹들은 겸손은 무엇입니까? 삼성, 현대, LG, SK, CJ, 하나, 롯데 등등 거기서 이제 좋은 거 싸게 딱 사는 거죠. 웅진도 좋아하진 않아요. 웅진 코웨이가 있었을 때는 좋아했는데
그거 빼고는 코어에는 이제 넷마블로 넘어갔으니까 그거 빼고는 뭐 없습니다. 웅진도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공부를 통해서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무엇을 사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주식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 방송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하셨어요. 진짜 많은 시청자들이요, 우리 VIP 회원들도 다 포함되는데 대부분은요, 제 방송을 듣고 시장을 보는 눈, 주식을 보는 눈, 이 나라 자본주의 사회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부자가 될 수 없는지, 내가 왜 돈을 그동안 못 벌었는지, 내가 월급을 200만원 300만원만 받는데 내가 월급이 200에서 300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희망을 생긴 거예요. 월급의 30% 이상은, 최소 30% 이상은 주식을 먼저 사라. 여유자금으로 하되 주식을 먼저 사야 된다. 오늘 좀 불편하게 살면 된다. 젊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힘차게 걸고 힘차게 뛸 수 있을 때, 그때 더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그 뒤부터는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면 돼요. 지금의 삶의 만족도보다, 심리학자들이 그럽니다. 지금의 삶의 만족을 하느냐, 아니면 20년 뒤부터 계속 삶의 만족을 높이느냐. 자, 둘 중에 선택해라. 지금을 만족한다면 나중에 이제 떨어지겠죠. 20년 뒤에.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지금 좀 불편하게 살고 먹고 싶은 거 좀 외식 줄이고, 신용카드 자르고, 체크카드 쓰고, 여유자금 돈이 좀 있으면 사고, 주식을 사고, 내 수준에 자동차가 안 맞다, 근데 필요하다, 그랜저 타고 있는데 뭐 벤츠 BMW 타고 있는데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경차 타는 거예요. 쪽팔린 게 아닙니다.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차 없이 사는 겁니다. 최대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주식을 모아야 돼요. 사야 됩니다. 그리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특히 20년 뒤에는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심리학자들이 20년 뒤, 지금 불편하고 20년 뒤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지금 당장 1년, 2년, 3년 동안 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자동차 지르고 사교육 시키고 그런 돈으로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만족하지 마라. 그게 바로 욜로족, 소확행, 소행복, 먹방, 그런 겁니다.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따위는 개나 줘라.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개나 줘라. 아무튼 간에 그런 표현이에요. 쓰레기통에다 갖다 넣어라.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 저 사람이 나를 돈 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그게 문제다. 왜 문제가 되죠? 자, 5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집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를 먼저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그것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20, 30대는, 특히 20, 30대들은요, 그냥 5천원짜리, 만원짜리 하나에다가 청바지 그냥 뭐 그거 하나 입고 다니면 돼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20, 30대들이 구찌 입고 돌체인 가바나 입고 뭐 발렌시아가 신고 입고 그게 멋진 게 아닙니다. 보테가 베네타 막 들고 롤렉스 차고 그런 게 멋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객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요. 집안이 금수저지 않는 이상, 아빠가 건물이 막 몇 개 있고 빌딩이 몇 개 있고 그걸 물려줄 거 아니라면은 그 사람은 끝나. 그리고 그 사람이 설령 물려받아도 파산당합니다. 이거 진짜야. 부자가 3대가 못 가. 옛날 말이지. 그러나 지금 좀 불편하고, 지금 좀 남들이 좀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꿋꿋이 개미처럼, 배짱이처럼 멋부리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고 놀지 않고, 나는 개미처럼 열심히 모아. 단돈 만원, 10만원, 20만원이더라도 열심히 주식을 사 모아. 계속 사 모아. 특히 이럴 때 더 떨어져 오히려.
한 주 살 거 두 주 살 수 있으니까. 한 주 살 거 세 주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싸게 다 사. 5년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2015년도 경성과 같이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겠죠. 몇몇 회원분들은 어마어마한 자산 증식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아니 돈만 그렇게 아끼고 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불 밖을 나가시면 안 되죠. 밖에 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을 수 있는데. 건들 수 없는 영역을 거기에 신경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은 버리십시오.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세요. 난 반드시 부자가 된다. 할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믿고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한 달에 100만원씩 주식 한번 사 모아보세요. 사교육 단장 끊고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지 내 자식들이 잘 가. 내 자식이 서울대, 고려대, 연대 들어가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내 노후부터 챙겨라. 아니면 정사교육을 자식들을 시켜주고 싶다면 그걸로 주식을 사줘라. 제발 좀. 10년까지는 비과세 혜택 받잖아요. 1000만원. 그리고 그 뒤에 또 10년도 1000만원 비과세를 받습니다. 세금을 안 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식들이 20대 30대가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 몇 억을 들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결혼도 할 수 있고 집을 장만할 수 있고 아니면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물론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뭐 5억을 찍었어요. 그 다음은 얼마예요? 10억이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자녀가 더 부자가 돼요. 가치 투자하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겠지만 그 자녀들은 더 부자가 됩니다. 자산 물려줄 필요도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사 모으는 습관을 하면, 복리를 이해하면 100만원으로 그렇죠? 2배씩 10번 먹으면 10억입니다. 즉 1000만원으로 10배씩 1000만원으로 2배씩 10번 딱 복리로 돌리면 100억이 넘어가요.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복리 효과다. 자, 100억 다음에 그 다음 얼마입니까? 200억입니다. 1000만원으로 2000만원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코스가 됩니까? 2000만원이 4000만원 되는 거예요. 1000만원 벌기 겁나 힘들었는데 1000만원 벌기가 이전 좀 수월했다는 거죠. 자,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봅니다. 1000만원 버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과거에는 4000만원 버는 게 너무 쉽다는 거야. 자, 8000만원에서 1억 6천 찍습니다. 1000만원 버는 게 너무 힘든데 8000만원 버는 것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억 2천, 그 다음 6억 4천입니다. 그 다음 12억 8천이죠. 그 다음 25억입니다. 그 다음 50억이고 그 다음 100억이에요. 이거를 10년, 20년, 30년 동안 쫙 펼치고 빡 들어가면 몰빵 치지 말고 15개, 20개 쫙 펼쳐놓고 빡 들어가면은 돌려버리면은 자산가가 된다. 분산 투자해라.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자, 다같이 1번 한 번씩 넣어주세요. 1번. 오늘 방송 내용 만족하십니까? 다른 방송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타 방송을 보지 않아요. 겸손히 대한민국 가치투자 방송에서 사실 리딩 방송에서 1등이잖아. 검증된 방송. 가장 오래된 방송.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소통합시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나는 우리 유비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515개 싼 게 아직도 생각나네. 물론 마트님도 쏴주시고 또 이렇게 뭐 또 다른 분이 또 막 쏴주시고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난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 파밍님이 쏴주셨나? 아무튼 다 기억을 해요. 네. 좋은 스승, 물론 여러분들이 제자는 아니지만 좋은 스승 밑에는 좋은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GS 리테일 올라가는 거 보고 역시 겸손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역시 당신 말이 맞았어. 역시 당신 말이 맞았구나. 오히려 더 사야 된다. 당신 말이 맞았다. 오케이. 특강은 이렇게 광고하는 걸로 종료를 하고요. 신청은 계속 받습니다. 자, 이제 디데이 들어가죠. 6일 남았네요. 자, 6일 남았습니다. 자, 라스트 남북경협주 대장주 공개. 네. 그렇습니다. 이야, 바디텍 매도도 어마어마하네. 영원히 떨어지진 않는다니까. 좋은 주식들은 결국 올라. 젖히고 또 갈 수도 있거든. 네, 카카오톡 문자 주세요. 그건 신청은요. 주식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없어요? 그럼 맞춰야죠.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단타 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세요. 이번 달 월급 받으신 분들 주식 사셔도 됩니다. 특강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주식 사셔도 돼요.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네. 성인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다 자기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전원 다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이 투자 철학만 올바르게만 딱 이렇게 탑재가 되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최대한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